오늘 이 시간에는요, 혼인에 따른 증여산 공제 확대된다, 이런 내용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셔야만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가요, 지난 27일이죠.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경제 활력을 좀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초점에 맞췄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제가 리쇼어링을 늘 강조했었습니다. 국내 복귀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도 감면시키고 법인세도 감면시키는 그런 감면폭을 확대하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할 내용인데요. 이 처녀총각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한도를 현실화하는 것도 반길만 합니다. 제가 이미 오래전에 결혼자금으로 인해서 결혼할 때 증여세 공제 혜택을 주어서 처녀총각들이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내놓는 게 어떠냐, 제가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한 평가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편보다는 또 찔끔 개선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대상 중에서 핵심인 게 있어요. 법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세금 법인세 아닙니까? 좀 법인세율을 OECD 국가 중엔 우리나라가 높아요. 좀 인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했는데 법인세율 인하는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가 최저 10%부터 높게는 50%까지 세금을 매기는데 사실은 이것도 세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과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하는 것은 빠졌다, 배제시켰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해 과세표준 법인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높은 법인세율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73년째 고착화한 징벌적 상속세 및 증여세들은 이번에 전혀 손본 게 없다. 개정된 게 이제 개정시키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한 것.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올 가을에 정기국회에서, 임시국회나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통과되어야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인데 아마 이 정도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잖아요. 증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 증여받는 사람은 수중자입니다. 그래서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수중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자가 누구냐, 수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증여재산, 즉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누구별로? 수중자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통산해서 공제를 해 줍니다. 10년간 공제 금액을 합산해서 초과분은 공제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1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세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던,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했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가 6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한테 주는 것은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증여할 때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역시 10년 통산이 되겠죠. 또한 직계 비속인 자녀가 성년인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꼭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한테 주는 것도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직계 존비속 이외의 6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 쪽에는 6촌 이내 혈족이 되겠고 엄마 쪽에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는 1,000만 원 공제합니다. 1,000만 원. 참고로 형이 동생한테 주었다.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0년 통산. 너무 금액이 적죠. 현실적으로. 동생이 형한테 주는 것도 10년 동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역시 시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때는 5천만 원이지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줄 때는 1,000만 원 공제합니다. 그러면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한테 주는 것도 10년 동산 1,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것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좀 줄이고 또 많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1세, 아들이 자녀들이 1세 때 역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그렇게 증여하지 말고요. 한 2,5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 살 때 그러면 현금을 주었던 예금을 했던 주식을 샀던 2,500이면 2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과표는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여세든 상속세든 과표가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증여세 5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후 11살 때 역시 미성년자니까 2천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어요. 또 11살 때 2,500만 원을 준다면 2천만 원 공제하니까 500만 원에 10%면 얼마입니까? 역시 50만 원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성년이 됐습니다. 10년 후 21세가 되겠죠? 이때는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21세 때 6천만 원을 줬다면 5천만 원 공제하니까 1,000만 원에 대한 10%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만 증여세 내는 겁니다. 그런 과세 자료가 국세청 세무서에 다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이 성년이 되어도 이런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고 적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내고도 그 아이들에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이 되는데 지금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기존 공제금액 말고 새롭게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년인 자녀는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자금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결혼자금을 줄 때 정부가 세금 안 받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증여자는 누구냐? 수중자는 누구냐?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죠, 부모가. 수중자는 자녀들입니다. 직계 비속입니다. 그래서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어야 된다. 공제 한도는 우리가 성년인 자녀한테 주는 5천만 원 관계없이 결혼자금은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자금의 1억에다가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5천만 원 말고 결혼자금 공제 한도가 1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언제 증여하느냐? 증여일 기준은요, 잘 중요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결혼식을 안 했어도 미리 혼인신고했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다시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도합 4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이전 이후 4년 안에 결혼자금으로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받겠다, 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그리고 증여재산은 반드시 뭐 현금이 되겠죠. 그런데 증여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증여추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결혼자금을 주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전세를 얻는다던가 또는 뭐 예식장을 얻고 또 결혼 준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비용을 말합니다. 자, 또 하나 반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1억을 받았는데 불의한 사고로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혼인신고일 이전에 2년 전에 1억을 받았는데 결혼 준비하려고. 근데 결혼 성사가 안 됐습니다.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면 다시 수중자 아들이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를 한다면 반환하는 겁니다. 반환. 재증여가 되겠죠. 그럴 때는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를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수중자 아들이 부모 증여자에게 반환 시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반환 특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지고 법률 밑에는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는데 추가로 대통령령은 나중에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 이유는 뭐냐? 결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올해가 아닙니다. 이제 가을에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혼자금으로 인해서 주는 경우는 1억 원까지는 없다. 자,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법이 통과되면은 자, 신랑 측 아버지가 신랑에게 아들에게 결혼자금 1억에다가 평상시 증여하는 거 5천이니까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신부 측에서 신부 부모가 시집가는 딸에게 역시 결혼자금 1억에다가 증여하는 5천이니까 1억 5천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면 처녀총각이 결혼자금 하는데 양부모로부터 1억 5천 합치면 얼마입니까?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것들도 지금 젊은이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합니다. 부모 도움 없이는 결혼을 못해요. 사실은 이 전세자금 서울에서 이 금액 가지고 전세자금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부족입니다. 스스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 도움 없이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이런 처녀총각들이 좀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성화시켰다. 사실은 지금 뭐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 처음 신설되는데 아마 가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도 해주시고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